공부가 그저 깨달음을 위한 또는 뭐 자기 평안을 위한 그냥 지식의 지식을 위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라 그랬죠. 이 힘이 자꾸 뭐 표현하자면 법에서 뭐 예를 들면 물리로 수학으로 논술로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신지학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명함을 이렇게 목에서 흥정할 때 멈추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멈춘 거고, 그분은 그래도 이걸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거치면서 신지학으로 왔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그거 공부하면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번 생에 오면은 다행인 거고, 이번 생에 못 오면 역할이 거기 까진 거죠. 선생님들이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슈타이너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런 말이 이해가 가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네가 뭔데 우리 공부의 끝에는 다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전혀 안 열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장님같이. 빛은 항상 내리쪼이는데 그것이 흑백 세상도 아니고 그냥 아예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 거죠. 그렇게 파고 있어봤자 거기에서 해답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저는 허감독님처럼 친절하고 유쾌하지 않고 짜증 유발의 흥분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이치만 캐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고 제 능력이 좀 모자란 거고 그렇겠죠. 뭐 어쨌든 인연이 되면 뭐 보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고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이치들을 계속 받은 만큼은 다 토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11월 달부터 증명해 오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은 하셔야 돼요. 의심은 하시고 어, 지금 이 증명의 과정을 같이 목격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핵심에서 깨달았던 거를 이런 슈타이너나 블라바츠키나 뭐 이제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먼저 왔다 가신 석가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경전들에서 계속 제 깨달음에 증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특별히 깨지지 않았죠. 제 판단은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히 깨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자명해지고 있어요. 더 증명되고 있어. 아무것도 실은 저는 잘 안 보였었거든요. 천부경 그 이치 말고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오히려 우리는 판단을 하죠. 아, 이거 모자라네. 저건 저게 모자라네. 아, 이런 위치니까 요게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 보세요. 저희 이제 용어인데 저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슨 진짜 뭐 만 가지의 테스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냉정하게 보면은 진짜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0분의 1도 수준이 100분의 1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어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용어로 지식을 지식으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시는 뉘앙스가 아직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래아식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 에어에서 나왔던 글들의 그 용어 같은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죠. 저도 처음 봤는데.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접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에어가 뭐 아래아식이야 뭐 이런 얘기야 그런 거를 어렵게 막 풀지는 않아요. 에어가 플라바츠키의 글도 그렇고 도해길잡이도 그렇고 단어는 그냥 다 쉬운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조합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뿐이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게
용어인지 정말 그 사전적 의미의 용어를 궁금해하는 건지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발심 자체에 약간 그 힘이 모자란 건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조금 더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용어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미련도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만큼. 천부경을 제가 어려운 말로 설명 하나도 안 하죠. 어려운 말이 없어요. 제 천부경은. 제가 모르니까 안 나오죠, 입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제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이들한테 나무는 뭐 요 정도야 저렇게 해서 가지가 뻗어 있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른들은 거기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슈타이너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지식에 이거 뭐라 그래요? 이 가림막이 한 칸, 두 칸, 세 칸 레이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본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용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는 조금 있다. 지식 뭐 이제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버리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습관 남아있을지언정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내 욕정의 뭐 극복이라고 보면 지식도 욕정의 극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있으신 거는 굉장한 힘이에요. 게다가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에서 자명한 이치들을 캐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력이 굉장히 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포함해서 저도 말라식, 아래아식은 한 두세 번밖에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해요? 아, 저 차의 의식에서부터 고차의 의식까지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의 물질력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그것 이상의 어떤 것에 의식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쫙 나눠놓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어려운 언어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 아래아식은 그런 걸 거야. 무에 가까운 거야.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무에 가까운 생각일 거야. 무의식에 가깝겠지? 지금 내가 생각해서 물질을 보면서 이 색이야 저 색이야 이 느낌이야 저 느낌이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의식 같은 것이겠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슈타이너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저차에서 고차까지의 의식을 쭉 7단계, 9단계로 나눠놓고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봐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물리적 이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아식이 뭔지 몰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자명한 이치만 그냥 살짝만 세워놓으면 거기에 다 대입이 된다는 거죠. 배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깨달음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근할 때 얘기하는 거죠. 어려워, 이 말이 뭘까? 이 단어 자체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어도 돼요, 실은 그거.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구석에 딱 꽂혀서, 이거는 내가 정말로 단어든 뭐든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때는 막 집중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아식?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데 뭐야? 그러면서 더 파게 되죠. 그러면 몰랐던 게 술술 들어와요. 그때는. 근데 마음이 안 갔는데 자꾸 팔려 그러면 그건 글자밖에 안 되죠. 거기서 이해해봤자 뭐가 돼요? 도요 선생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글자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접근에서부터 그렇고 단어 자체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또한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에어도 얘기했잖아요. 일자 무식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 아니다.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본심에 있던 나는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다. 못 알아듣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마음만 열고 그저 그러하게 살았으면 모든 사람은 부처자 예수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 안막을 쳐놓으니까 몰라보는 거죠. 이 세상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으로 조금 바라보세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거는 궁금한 대로 많이 파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자명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너는 도대체 뭔데 무심을 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떤 근거가 자명하게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근데 되잖아요. 되잖아요. 이게. 제가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천부경의 이치를 아주 쉽게 물리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천부경을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 가지에 대입시켜 보면서 계속 증명하고 의심하고 또 증명하고 의심하고 이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다 보니까
제 것이 생긴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너는 뭔데 이런 얘기를 자명하게 네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제 것이 있으니까. 이게 창조죠.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저도 이거 처음 보잖아요. 슈타이너의 신작도 처음 보고 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밑줄 그때그때 쳐놓고 지금 다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읽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제 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제가 막 적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때그때 읽을 때마다 2년처럼 다가오는 것도 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 글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글을 대하는 어떤 뭐죠?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치에서 자명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걸 만들어서 창조해내면 된다는 거죠.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힘 정도는 강력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 힘이 강할수록 자명함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할수록. 그것도 근데 극명히 물리적인 이치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극명한 1에서 물질이 풀어졌구나. 극명한 1에서 이치 자체도 풀어졌구나 라는 두 가지 구분만 하면 무주세상과 우주세상의 그 구분인 거죠. 그것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시무시 했을 때 무자를 살려놓은 의미가 그거죠. 도대체 물질을 내놓은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슈타이너식으로 저도 생각한 거예요. 이 우주 세상도 그렇게 굴러갈진데 이치도 그렇게 굴러갈 게 뻔해. 이런 생각을 자꾸 계속 일시무시를 파다 보니까 아, 이치 또한 일시무시구나. 아, 그 작용은 뻔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것의 전반적인 작용 그리고 그 전체적인 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숫자 5가 될 때 육생이 된다는 의미도 이치도 똑같아요.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님이 많이 이해하셨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있었고 그것의 작용은 무가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벌어지는 판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게 벌어지고 있는 판, 그 근본의 판. 이게 바로 우주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공. 우주 세상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판, 이게 공이야. 그런데 이건 이치 세상은 완전 다르죠. 이치로서 설명은 똑같이 할 수 있으나 이치 세상에서 지금 사성과 공을 얘기하는 것은 무주 세상의 근간인 거예요. 무주 세상의 근간. 근데 공을 가지고 무주 세상을 설명하려니 헷갈리는 거죠.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물질 세상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공거리면 안 되죠. 이치랑 물질 세상이랑 다른데. 공을 게다가 공간, 우리 시공의 공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폐가 너무 심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서 공을 얘기할 때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짬뽕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깨닫고 말으려고 하죠. 그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성에서 오가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이 판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치 세상이나 물질 세상이나. 그리고 그 이치를 탄생시켰던 무의 세상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의 강력함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건 물리적인 이해잖아요. 슈타이너 스타일로. 여기서도 그렇게 일어나면 여기서도 이렇게 일어날 거야. 무의 세상이라고 다를까? 똑같아. 다만 드러났을 뿐이고 이치일 뿐이고 이치를 낳는 어머니의 근본적인 모습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니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어느 정도 자명하냐 안 자명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지식이 어디 있어.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명함을 얻고 강력하게 믿으면 이런 것들 다 해석된다는 거예요. 말라야식, 아라야식, 잘 모르겠는데 해설하는 거 쭉 보면 말라야 지금 무주 세상에 가까운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물질 세상 안에서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하죠. 무의식 이러고 퉁쳐버리면 또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 구분이 훨씬 더 자명하다는 거예요. 무와 무주와 간격과 우주와 지구와 나와 에고 물질 이렇게 나누는 거. 여기서 출발하면 거기에 안 걸려들 게 없거든요. 이치에서 물질로 풀어놓은 거를 양립시켜 놓고 그 안에서도 물을 만들어 놨고 물질 세상에서도 지구와 나와 에고와 물질을 나눠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래아식 어디예요? 무무거리는데 무가 아래아식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주 세상을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깨달은 사람들 다 깨닫고 말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물을 봤어요? 못 봤지. 예수나 석가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현 해갖고 나와서 물질 육화돼갖고 말을 떠드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치로서 존재하죠. 다만 육화돼서 생해야지 뭐예요.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고 석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명함이 있어야지 지금 그런 오류들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오류들이. 그리고 자명한 위치들을 더 정확히 걸어놔야지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오해를. 아주 쉬운 자명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알고 떠드나요? 일시무시의 힘으로 이치 세상과 무의 세상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비시켜 보니까 이 이치가 맞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시무시 어마미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도 돼요. 일시무시 어마미소의 강력한 힘은 제가 죽어 떨어지더라도, 제가 어떤 악당이더라도, 제가 혹시라도 획해가지고 이상한 미친놈이 되더라도 일시무시 어마미소의 강력한 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치가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의 자리 설정, 이런 부분, 용기와 소통, 공유, 공명, 공지대 하는 힘, 그리고 창조력, 이런 것들이 도대체 정말 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많아요, 물질에 이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용기 내서 소통하려고 하는가 이런 발심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가지고 선생님들을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느낌이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아, 무력이 있네. 무력이 있는 사람이네. 아, 그냥 깨닫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게 아카샤 연대기니 무슨 플레아데스니 오리온 별자리니 이집트 신화니 뭐 그리스 신화니 다 자명한 이치예요. 이치를 물질화 시켜서 형상화 시켜서 극명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전래 시키는 게 맞죠. 고대 문명에서부터 그 다음 문명대로 이어져 오는 게 맞고 외계 문명에도 분명히 태양계 같은 개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형태의 인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문명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건 자명한 이치죠. 그런데 뭐 채널링이든 신이 내렸건 거기에 대한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카사 연대기가 그런 거다. 그죠? 뭐 무대력이 그런 거다. 아틀란티스가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하면 거기서 이치를 캐내야 돼요. 이치를. 이치를. 별자리 얘기 거의 다 맞아요. 아카시아 연대기 얘기도 거의 다 맞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해 저 사람은 그런 걸 알아? 와 대단해 그런 세상이 있어?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나는 난데 왜 자꾸 이것들 끌어다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우리를 보고 연구해야죠. 여기에 있는 지금 다른 별자리의 사람들이 채널링이든 뭐든 해든 지금 지구에서 밝아지고 있는 이 ECM을 가져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극명한 무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여기에 자꾸 눈을 돌리냔 말이에요. 이치만 캐내면 되지. 우리의 바운더리는 지장보살의 바운더리는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얘네들. 얘네뿐만이겠어요. 지구별에서 채널링 못하는 저쪽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별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연대 제가 보긴 할 거지만 자명한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다. 이집트 신화든 무슨 신화든 그 신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치만 캐내면 된다. 또 버릇이 거기에 또 동양 철학을 또 가져다가 불은 뭐네 숫자는 뭐네 또 짜맞추기. 그분들이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가요? 도대체 그게 중요할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냥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제가 이치를 캐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각자가 이제 알아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우주적 이치, 신화까지도 다 포함이에요. 신화까지도.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퉁 하고 튀어나온 이 일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별이 형성됐고 그 안에서 무슨 스토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냥 다른 우주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석삼복했을 때 물질의 일석삼복 하나,
둘, 셋. 이것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성이 이거 얘기야? 절대 아니에요. 다른 데도 북극성이 있는데 무슨 북극성이 최고의 신이야. 뭐 저쪽 플레이아데스 저쪽 오리온 자리가 더 막 근본의 최고의 일신이었어? 아니요. 우주는 계속 돌았는데 무슨 오리온 자리가 최고야. 이집트 신이 제일 1등이라고? 아니요. 그건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맞는 얘기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지구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절대. 첫 번째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그냥 일석삼극으로 이해해버리는 게 이치로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다. 물질로 대비시켜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물질로만 이해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질. 이렇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이치를 캐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치를 캐내면 된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모든 별자리를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일석삼극 이 한마디로 일시무시 물론이지만 물질 세상 안에서 보자고 하면 일석삼극 이 한마디로 무진본 이 한마디로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이 모든 신화나 신들과 물질을 다 집어삼키는 본이라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걸. 일석삼극 무진본의 힘이죠. 그건 물질적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천부경 첫 구절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를 보고 깨달아갖고 여러분들한테 그 이치를 제발 알아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눈치 못 채죠. 뭔가 좀 더 어려운 이야기, 뭔가 좀 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더 쉽고 강력하다는 강력한 이치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훨씬 자명하고 훨씬 강력한데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여기든 주역이든 뭐든 훨씬 더 강력했겠죠. 그때 당시는 복희 씨가 내놓은 하도니 뭐 문항 8개니 낙선이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력이 가만히 있었어요. 물질력도 그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복희니 무슨 낙선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력은 이미 그것들을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 요새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근본을 이해해야죠. 언제까지 숫자와 그림과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있을 거냔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 여기서 또 여담으로 하자면 글자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조자를 써? 창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여기에 조자를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심각해지죠, 문제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그냥 그 창조를 얘기하면 돼요. 창조는 물질력 안에서의 이야기야.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고 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거는 지식의 지식을 낳고 지식의 지식을 낳고. 지금 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필요하죠. 이 명확하다. 이 구분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 신이 뭔지 전체적으로 윤회가 뭔지는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업이 뭔지 업 안고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알고 혼비백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가서 신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게 그 과정 뭐 그런 게 윤회겠지. 궁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궁금함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자체를 깨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에서 물질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 알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구분지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무언가 전에도 예를 잠깐 드렸지만 1 더하기 2는 3이 맞아 떨어져야지 약간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치는 굳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치는 그런 게 아니다. 영이 뭐고 혼이 뭐고 백신이 뭐고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그냥 둥글뭉실하게 하잖아요. 그냥 뭐 업은 그렇고 카르마는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업을 지고 다시 오는 이 시스템을 카르마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동양에서는 이렇게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살아야지. 이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란 소리예요. 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좀 더 물질적으로 자명하게 구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더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차원이. 더 그 지식적으로 자명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라리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궁금함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물질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도 업과 카르마죠. 내가 궁금하다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카르마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전생에 있었던 업의 발현인 거예요. 그게 나는 이게 궁금해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부실 필요가.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제 공부 그만 이제 관심 있는 거 들리는 것만 들으세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고 그래봤자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을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결과는 똑같다. 제가 이거는 약간 긴급 처방 같은 거를 조금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을 이 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것도 지금 알고 계세요. 이해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버릇이라는 게 무서워서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씩 더 명확하게 차라리 요 부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자꾸 그거를 분리시키려고 하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쪽의 고찰을 스스로 조금씩만 더 해보시면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고찰도 같이 해가시면서 더 조금씩 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힘이 돼요. 더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강력한 이치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진짜 10가지밖에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도올은 10,000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도올한테 지금 이 신제약 책 갖다 주면은 어느 정도는 설명하겠죠. 하지만 진짜 신제약의 의미를 알고 강의를 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이 10,000가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내가 진짜 10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중에 핵심이라 그러면 좀 다행이겠지만 여기서 그냥 근접하는 핵심 5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치적으로 내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충분하다 그거예요. 충분하다. 그런 포인트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인의 물질력도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 과정도 조금 더 있으시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 힘을 조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여담으로 그냥 제가 이 하는 방법은 정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이치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장선상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돼 그냥.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아니에요 이게? 될 대로 돼.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당장 자살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내 이치를 풀겠다 이 얘기예요. 될 대로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용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왜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극명한 고통까지 가야지. 어쩔 수 없구나. 될 대로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그냥 몰라 그리고 죽어버리면 다시 와야 되는 거고. 될 대로 돼 하고 이치를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확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치를 밟고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공부도 도움이 되시고 현실 극복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시고 천부경을 다시 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왕 이제 조금 반가운 슈타이너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요새 발드로프하는 그 흔한 장사꾼들 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뭐 책으로서 어린 왕자 선택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 도마보금하고 한글 창제 원리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창조력을 발휘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지금 깨진 발도르프 교육도 그냥 다 이쁘게 평화롭게 자연 친화 이런 것에 집중돼 있을 게 뻔해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뭐 창의성 교육 하는데 보면은 다 그래요. 다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그래서 애들 막 영유아들 특강 같은 거 하거든요. 보면은 뭐 소중한 교육이긴 하지만 거기에 철학이 있나? 전혀 없죠. 유행이 돼가지고 무슨 유치원마다 다 그래야 된다고 발도르프 교육이 한때 막 6, 7년 전에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모르죠. 발도르프 교육 뭐 자연 친화적으로 뭐 아이들의 인성 교육 쪽으로 무슨 뭐 특화시킨 거구나라고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 딱 보세요. 딱 그거잖아.
딱 그거 깨진 진리 세상에서 무슨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죠. 안 봐도 뻔하죠. 지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 소중한 거, 이 구성도 너무 좋잖아요. 어린 왕자, 도마복음, 한글, 민족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원리로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창제 원리로서. 자, 도마복음, 종교적인 면도 자명한 구석을 적당히. 자, 어린 왕자도 동화적인 면을 서양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들을 자명하게 섞은 거. 이거 얼마나 훌륭해요. 이 구성 자체도. 어. 지금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세 가지. 아이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너무 좋겠다. 어.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있으면 좀 믿고 맡기겠어. 거기에다가.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아무리 거기 믿고 맡겨도 그들의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 아이들은 돈 벌어먹고 살기가 어떨까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당장은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들보다는 돈은 없어도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니까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힘들어도 차라리 나처럼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결국에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70년 지나 보니 진짜 행복이 이런 거더라 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30년 뭐 이 정도는 힘들어도 진정한 행복을 언제 어떻게 느끼게 할 거냔 말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들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거 무서워서 이런 것들 아까 그런 자명형 교육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생만 보면은 그게 아이들한테 되게 불쌍한 일이죠.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대안학교 보내서 뭐해? 쟤 바보 멍청이 만들어가지고 경쟁력도 없고 그거 제가 뛰어놀다가 다시 와서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 왜 보내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역할 다 할 줄 알았지. 이제 못하잖아. 대안학교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발도르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으나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서 그런 커리큘럼도 좀 만들고 이미 루돌프 슈타이너가 자명하게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더 첨언하고 더 추가해서 더 자명한 방법들로 창의적으로 창조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반가운 교육이네. 그런 것들도.